안녕하세요. 네, 저는 모아소방전기학원에서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를 강의하고 있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요 2022년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의 합격 전략입니다. 요 합격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요, 첫 번째로는 이 자격증은 어떠한 자격증인지 자격증에 대한 기본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요. 요 두 번째로는 시험에 대한 정보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시험을 치르기 위한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우리는 요 소방설비기사 기본 정보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주요 업무랑 그리고 취득 후 전망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요 업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로는요, 이렇게 총 5가지의 업무로 이렇게 추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요, 설계 업무라고 하는 것은요, 요 소방 건축물 구조와 용도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계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요, 우리가 도면 작성을 위한 CAD라는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네, 두 번째 공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공사는요, 해당 요 설계 도면으로 현장에서 시공하는 업무를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 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리는요, 현장에서 설계 도면대로 잘 시공이 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하는 업무입니다. 다음 점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점검은요, 우리 지어진 건축물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다들 소방시설이 들어가 있겠죠. 이 소방시설을 잘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소방펌프는 잘 작동이 되는지 혹은 이 감시기는 제대로 잘 작동이 되는지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들이 주 업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방제 한번 볼게요. 이 방제는요, 하나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는 업무로 보통 방제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실 겁니다. 네, 다음 넘어가서 취득 후 전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취득 후 전망으로는요, 보통 이 소방설비 기사를 취득하신 이후에는 각종 건설회사나 혹은 소방 전문업체 그리고 연구소 등으로 진출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소방 전문업체로 진출을 하실 경우에 이렇게 설계, 공사, 감리, 점검, 방지 업무를 수반하는 기업에 취업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차후에 소방시설 관리사나 혹은 소방기술사와 같이 이렇게 고급 자격증, 상위 자격증을 취득 목표로 해서 요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소방 공무원 시험이나 요 공기업 입사 시험에서도요,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유용한 자격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퇴직 후에 노후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요 소방설비 기사를 취득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방설비기사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요,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요, 응시 자격 요건에 만족하시는 분들만 요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 요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서 저희는 합격 전략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합격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이 합격률은요, 최근 10년치의 실기와 필기, 합격률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험 규정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화된 규정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응시 자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시 자격은요, 네, 상당히 길죠. 그래서요, 저희는 이제 포인트만 찝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몇 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은 응시가 가능합니다. 즉,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요, 실무
1년 이상만 하시고 바로 응시가 가능하시다라는 내용이고요.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무 종사 기간이 3년 이상은 되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바로 응시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그 응시 자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등 그 졸업 예정자 바로 응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3년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는요.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시면 시험 응시 가능하시고요. 2년제는 당연히 2년 이상 실무에 종사를 하셔야 응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응시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이상 기타 응시 자격 요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큐넷 홈페이지에 참고하셔서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요. 우리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두 가지의 관문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요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라는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필기시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필기시험은요, 총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소방원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방유체역학, 세 번째 소방관계법규, 네 번째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 4과목은 이름이 조금 기니까요. 제가 이하 기계 구조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총 4과목에 대해서는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요. 객관식 4개의 선지 중에서 1개만 선택하는 시험입니다. 과목당 20문항씩이고요. 30분씩 주어져서 총 4과목이기 때문에 80문항 2시간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합격 기준으로는요. 요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40점 미만은 꽈락 처리가 됩니다. 우리가 요 4가지의 시험을 봤을 때 평균이 한 75점이 나왔다 하더라도 단 한 과목이라도 35점이다 라고 하면 불합격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과목도 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골고루 다 학습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요, 우리 다시 올라와서 요 4가지의 과목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방원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소방원론이랑 소방관계법규는 하얀색으로 지금 폰트가 되어져 있죠. 요 원론이랑 관계법규는 그 전기 분야랑 공통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 원론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분들께서 고득점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과목입니다. 얘는요. 이해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해 위주로 잘 학습을 해주셨다면 이 소방 원론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요. 고득점 하시는 데는 정답을 고르시는 데는 정말 크게 문제가 없는 과목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방관계법규 볼게요. 이 관계법규는 사실 양이 상당하죠. 암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관계법규를 굉장히 과목을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서 이 소방관계법규를 공부하실 때에는요. 출제 포인트, 잘 나오는 그 포인트를 잘 추려가지고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모아소방학원에서는요, 요 출제되는 내용을 잘 추려서 그 수강생 분들께 잘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콕콕 집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모아소방전기학원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요. 우리 전공 과목인 두 번째 소방유체역학과 네 번째 기계구조 과목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볼게요. 먼저 유체역학은요.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소방유체역학은요. 우리가 요 합격 전략을 세울 때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일단 잘 나오는 유형부터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필기에서 일단 잘 나오는 유형부터 공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소방유체역학이 실기시험에서도 일부분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필기 수업 시간 때 이 부분은 실기에도 나온다. 꼭 체크해 두셔라. 이 부분은 꼭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 암기하셔라 하시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 공식들만 잘 체크를 해주시고 문제에 적용을 해주시면은 우리 합격권의 점수를 획득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네, 그 다음 네 번째 소방 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기계구조 과목 한번 볼게요. 이 과목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네 번째 요 과목은 실기시험에 거의 8할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요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과목은 꼭 필기 때 섭렵을 해 두셔야 우리 실기시험을 준비하실 때에 그 공부량에 대한 압박에서 조금 벗어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기계구조 과목은 필기 때 꼭 잘 학습을 해 두셔야 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점수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보통 고득점을 맞기 좀 쉬운 요 소방원론, 관계법규, 그리고 기계구조 과목에서 75점 이상을 좀 획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유체역학은요, 55점에서 한 65점. 네, 요 정도 조금 저득점을 하시더라도, 네, 요 합격을 하는 데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점수 전략을 잘 세워서 우리가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실기시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요 실기시험은요, 과목이 하나죠. 네, 소방 기계시설 설계 및 시공실무라고 나와 있네요. 이 과목은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계구조, 필기의 기계구조 과목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학습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그 필기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요, 문제 유형이 조금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얘는요, 출제 문제가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12문제에서 18문제가량이 나오는데요. 주어진 시간을 보니까 3시간이나 되죠. 18문제 나와도 3시간이면 금방 풀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지금 12문제에서 18문제는요, 큰 대문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대문항 안에요, 소문항이 적게는 2문제부터 많게는 7문제까지도 나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은 좀 촉박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요, 필답형으로 나오고요. 즉, 시험지에 계산식과 정답을 다 검정색 필기구로 다 쓰셔가지고 시험지 자체를 제출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기시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러면 합격률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요 지금 표가 보이시죠? 요 표는요, 최근 10년치의 그 필기랑 실기의 합격률을 쭉 나타내는 표인데요. 요 표는 큐넷의 그 검정 현황에서 최근 10년치만 발췌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보시면은요, 먼저 요 필기에 우리 응시자 현황부터 한번 볼게요. 응시자 수를 보시면은요, 2016년도 이전 연도들을 보면 10,000명이 채 되지 않고, 10,000명 위도 조금 올라왔네요. 이렇게 10,000명 전후로 웃돌다가 2016년도 이후부터는요, 보시면 10,000명 이후 넘어가서 우리 최근에는 15,000명 전후대를 이렇게 웃돌고 있습니다. 즉 응시자 수가 많이 올라갔죠. 네, 수요가 그만큼 많은 자격증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합격률을 한번 볼까요? 네, 필기의 합격률 한번 보시면은요, 쭉쭉쭉쭉 올라가서 네, 최근에는 50%도 넘었습니다. 그래서요, 필기의 합격률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번에 실기 합격률 한번 볼게요. 네, 실기 합격률 같은 경우에는요, 좀 들쭉날쭉합니다. 보시면 2013년도에는요, 6.9%밖에 안 돼요, 합격률이. 그런데 2018년도에 한번 보시면은요, 38%나 되죠.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합격률이 들쭉날쭉한 거는요, 보통은 관연도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합격률이 쑥 올라가게 되고요. 관연도 문제가 별로 안 나오고 신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합격률이
훅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격률을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평균을 한번 내봤을 경우에는요. 최근 10년도에 필기 합격률은 36%가량, 그리고 실기의 합격률은 24.05%가량으로 약 2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요. 시험 규정 주요사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험 규정 주요사항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대다수가 강화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강화가 됐냐면 우리 신분증에 관한 내용, 그리고 요 전자통신기기에 관한 내용, 그리고 공학용 계산기에 관한 내용이 조금 강화가 되었어요. 네, 찬찬히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신분증 미지참자는요. 당일 시험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정지, 즉 퇴실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무효 처리가 된다, 즉 빵점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두 번째로는요, 소지품 정리 시간 이후에 소지 불가능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착용하고 있을 경우, 즉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 혹은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것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요, 당일 시험은요, 정지되고요. 정지 및 퇴실되고요. 그리고 무효 처리, 빵점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 등급은요, 2021년 4월 24일부터 이 허용된 기종의 공학용 계산기만 사용이 가능해요. 이 허용 기종에 관련해서는요, 큐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수험표를 뽑으면은요, 그 수험표 유의사항에 보시면 자세하게 그 허용 기종에 대해서 잘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시고 시험을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관식 답안 작성 시에는요, 무조건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필, 샤프 안 되고요. 청색 볼펜도 안 됩니다. 네, 계산 문제는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요, 몇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셔야 됩니다. 따로 문제에서 넷째 자리까지, 다섯째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말이 없을 경우에는요, 무조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험 중에는요, 화장실 이용은 2시간 이상 종목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시험 시간 2시간 이상 경과 시에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의 합격 전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아쉽죠? 네. 이 영상이 2022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모아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